안녕하세요. 지구학 1 강의 7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볼 건데요. 교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31페이지에 맨 위에 스스로 생각해보기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우르다르분과 화산은 용암의 유동성이 크고 조용히 분출하는 데 비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용암의 유동성이 적고 격렬하게 분출을 한다. 두 화산은 모두 판 경계 부근에 위치하는데 화산의 분출 형태가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동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대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변동대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형태는 판 경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판 경계 중에서 발산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종류에 따라서 판 경계 종류에 따라서 화산이 분출하는 형태는 달라지게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산의 종류와 마그마의 특성. 자, 그림은 형태가 다른 두 화산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왼편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화산은 대표적으로 한라산이 있죠. 그에 비해서 급한 경사를 이루는 화산으로는 피나투보 화산이 있습니다. 두 화산의 모양이 서로 다른 까닭을 마그마의 성질과 연관지어 조사를 해보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마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마그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마그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무암질 마그마, 두 번째, 안산암질 마그마, 세 번째,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해 보게 되면 SiO2 함량 있죠? 정확히 말하면 비율입니다. 비율. SiO2의 함량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 마그마 중에서 이 마그마라는 건 여러 가지 광물질이 녹아 있는 혼합물인데요. 그 중에서 SiO2의 함량이 예를 들어서 많다. 그건 반대로 다른 물질들은 적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SiO2 함량으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현무암질은 SiO2 함량이 가장 적은 부분, 약 52% 아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문암질은 SiO2 함량이 전체 마그마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63%를 넘어가는 경우를 유문암질이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52랑 63 사이, 여기를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자면 SiO2는 그냥 귀산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모래나 이렇게 작은 돌들, 작은 보게 되면 투명한 색의 입자들을 볼 수가 있죠. 모래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iO2의 함량이 적다는 소리는 반대로 유색 광물질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뭐냐, SiO2 함량이 52% 이하로 적다는 소리는 반대로 유색 광물질이 많다. 반대로 이제 다른 경우 유문암질의 마그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마그마 중에서 SiO2 함량이 가장 높죠. 반대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유색 광물이 이제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귀산질보다는 금속질, 유색 광물들은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질인데요. 철과 마그네슘이 아무래도 녹는 점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무암질은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뭐에 비해서? 안산암질이나 유문암질에 비해서.
그래서 광물질, 철과 마그네슘도 많이 녹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성이 있는데 점성은 이게 이제 점성과 유동성이 있죠. 점성은 이제 끈적끈적한 정도. 다음에 유동성은 흐르는 성질이죠. 흐르는 성질인데 점성이 높다는 소리는 유동성이 낮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점성이 낮다는 소리는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무암질은 점성이 낮고 유동성은 높고, 다음에 유문암질은 점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다. 그러면 안산암질은 다 보통이죠. 그러니까 기억하기, 안산암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을 구분하고 안산암질은 그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산가스의 함량인데, 이 화산가스는 화산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화산가스의 함량이 정확히 말하면 화산가스의 함량과 플러스 이제 우리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 수증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른 그 화산 활동에 비해서 적게 되면 뭐 폭발적인 휘발 물질, 휘발가스가 보다 더 많이 포함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현무암질은 화산가스의 함량이 적다 해서 이제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조용히 분출할 수 있는, 폭발하지 않는. 그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 화산가스의 함량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휘발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격렬하게 폭발하는 그런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장에서 화산의 종류와 마그마의 특성에서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가 완만한 그런 화산을 뭐라고 부르냐? 순상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피나투보 화산처럼 경사가 급한 화산을 종상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상화산은 순이 한자인데요. 방패를 의미합니다. 방패. 한라산 같은 경우는 방패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다, 그러한 형태다 해서 순상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피나투보 화산은 종의 형태, 종 둥글게 생겼지만 이렇게 뭔가 솟아있죠. 그래서 종의 형태로 생겼다 해서 종상화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게 지하의 온도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 선 보이시죠? 녹색 선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즉 멘틀이 녹는 온도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지하의 온도 분포와 이게 멘틀의 용융 곡선이 만나질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그 지구 내부에서 그냥 마그마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만들어지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 두 개의 경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A라는 경로, A와 B에서 이동을 볼 거예요. 자, A라는 경로에서 C의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를 갖다 보게 되면요. 자, A에서 C는 지금 온도는 어떻게, 여기 가로 X축이 온도죠. 온도는 일정한데 녹아버리는 경우예요. 뭐가 달라졌냐? 여기 Y 값이 있죠.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즉 지하 이 아래에 있던 물질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점점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용융곡선과 만나는 경우, 그래서 A에서 C는 멘틀의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낮아진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녹는 점이 하강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음에 B에서 D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자, B에서 D로 가게 되면 이때는 깊이는 변화가 없죠. 압력의 변화는 없는데 이 X값,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대륙 지각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인데요. 뭐 열을 공급받거나 하면서 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하 내부의 깊이에 따른 온도 압력 분포가 나와 있으면서 압력이 상승하거나 멘틀에 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녹색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육륜곡선인데요.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 녹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없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 함수 광물에서 교과 3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광물 구조에서 OH를 포함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함수 광물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함수 광물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와서 공급이 되면 이제 용융점,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온도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 마그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그마의 생성 장소에 대해서 볼 건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색깔을 집어넣었죠. 자, 첫 번째 판 경계에서 발산형 경계에서 마그마 생성되는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발산형 경계는 물질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죠. 멘틀이 열대류를 하게 되고 이 열대류에서 이제 상승 하강이 있게 되는데, 물질이 상승하는 것, 아래에 있던 물질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감소를 하겠죠.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녹는 점이 하강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된다. 앞에서 현무암질은 보다 더 고온이었죠. 유문암질에 비해서. 다음에 섭입 경계 나와 있는데요. 섭입 경계는 수렴형 경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무암질, 해양 지각이 이제 대륙 지각보다는 밀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무암질인 해양 지각이 화강암질인 대륙 지각 밑으로 섭입하게 되면서 가열이 되고, 마찰에 의한 열을 공급받겠죠.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함수광물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던 용융점이 하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대륙 하부를 녹이면서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이게 되면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판 내부. 우리 판 경계에서는 발산형과 수렴형에서 마그마가 화산 활동이 있게 되고요. 보존형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는 이제 판 내부에서 마그마 생성인데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판 내부는 그 플룸 기억하시죠? 플룸의 상승에 의해서 물질이 아래서부터 이제 보다 더 깊은 핵 근처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발산형 경계랑 판 내부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됐고요. 섭입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도 생성이 되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은 유문암질이나 이제 안산암질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서 한라산이랑 피나트보아 화산이 있었죠. 두 화산의 모양이 서로 다른, 한라산은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이라고 그랬고요. 이 피나트보아 화산 같은 경우는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이었는데, 이 두 화산의 모양이 서로 다른 이유를 여기 마그마의 종류 각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질, 간은 무슨 마그마인데 점성이 어떻고 유동성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